리오프닝 주들이 반등이 시작됐어요. 본격적으로. 그래서 이게 또 일시적이냐 아니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도 많으시고 사실 저도 포트폴리오 점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같이 얘기 좀 해볼게요. 자, 일단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은 신호가 나왔어요. 그래서 조금 포트폴리오에 더 늦기 전에 리오프닝 주를 조금 담아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예, 이렇게 점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일단 이번 주 우량주 짧게 요약하면요, 빅테크가 약간 쉬어가는 느낌이에요. 느껴지시죠? 최근 3개월 동안 빅테크가 열심히 달렸기 때문에 살짝 주춤하고 뭐 큰 하락은 없는데 그래도 좀 주춤한 사이에 소위 말하는 그동안 이제 빅테크로 돈이 몰려갔다면 이제 좀 빅테크가 쉬는 사이에 돈들이 그동안 못 올랐던 주식들로 이렇게 좀 뻗어나가는 느낌인데, 어떤 주식들이 좀 돈이 몰려가고 있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리오프닝 주들, 주식을 올해 초부터 하셨으면 리오프닝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한지 얼마 안 됐으면 소목님 리오프닝이 뭐예요? 이러실 수도 있어요. 근데 뭐 별거 아니고 그냥 경제 재개를 그냥 리오프닝이라고 편하게 적어놨습니다. 이제 코로나 거의 끝나가고 해소되고 이러면 수혜를 보는 주식들이죠.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왔는데 보시면 초록불 다 들어있죠. 제가 일부러 뭐 이렇게 만들어 온 게 아니라 제가 리오프닝 주라고 해서 쫙 모아놓은 주식들이 보니까 와, 이번 주에 뭐 제가 한 여기 40개 정도 넣어놨는데 거의 다 올랐어요. 그렇죠? 지금 리오프닝 주들 분위기가 아주 훈훈하다. 예, 돈이 어디로 가냐 봤더니 빅테크 쉬는 사이에 또 성장주 조금 쉬는 사이에 이쪽으로 좀 몰려가더라. 뭐 일시적이냐 아니냐 그런 이제 의견도 분분할 수 있는데 오늘은 조금 이쪽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비행기도 다 좋았고 숙소 관련 주식들, 에어비앤비, 익스피디아, 트립하고 이런 거 우리 여행 갈 때 숙박하는 곳이잖아요. 전부 다 좋았고요. 또 뒤에서 한번 보여드릴 건데 우버도 리오프닝 수혜주죠. 리오프닝 때문에 박살났던 주식이기 때문에 우버도 이번에 크게 강하게 반등을 하는 모습. 그리고 두 번째, 제가 한번 요거 소개했었는데 기억나세요? 워너뮤직이라 그래서 음악도 리오프닝이랑 연관이 있다. 콘서트, 축제, 음반. 그럼 생각해보니까 한국도 유명 가수들 음반들 잘 요즘 안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음반 내는 걸 다 미루다가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음반도 이제 드디어 대형 가수들이 미국도 낸다고 하더라고요. 한국도 아마 그러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수요 때문에 워너뮤직도 이번에 신고가 뚫었을 겁니다. 엄청 흐름이 좋고요. 그리고 카니발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거의 코로나 가장 피해를 크게 봤던 분야의 주식인데 반등을 시작했습니다. 거기도 할 거고, 라이브네이션 콘서트 1등입니다. 전 세계 콘서트 티켓팅 이런 거를 거의 주관하는 1등 기업인데 이게 이제 워너뮤직과 같이 반등을 하고 있으니까 심상치 않다 이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자, 경기 재개주가 그래서 숙박, 항공, 크루즈 플러스 이제 우리 여행 가려면 기름부터 채워야죠. 기름 관련 주식들, 그리고 경기 살아나면 투자도 하겠죠. 금융, 금리 상승할 테니까. 그리고 결제, 저는 결제 쪽을 좀 좋게 본다 그랬잖아요. 마음 편한 주식 중에. 그래서 그것도 같이 얘기를 해볼게요. 이런 주식들이 세트로 리오프닝이라고 한다. 지금 반등을 하고 있다. 여행 ETF가 압도적으로 이번 주에 많이 올랐습니다. 홀로 ETF가 8.8% 이렇게 오르면 되게 드문 케이스인데 강하게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기 시작할 것 같아요. 약간 이제 지난주부터 느낌이 좀 이제 빅테크가 쉬어가더니 이쪽으로 돈이 몰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이렇게 매번 보여드리는데, 중장기로 모아갈 주식들은 되도록 단타를 안 칠 거니까 가능하면 중장기 계좌 성장주로 넣어놓고 단기 계좌에 지금 보여드릴 리오프닝이나 경기 민감주, 그러니까 적당히 사서 좀 오르면 팔고 이런 용도로 쓰는 건 저는 단기 계좌에 넣습니다. 저는 이제 경기 민감주는 장투가 잘 안 되더라고요. 제 성격인가 봐요. 예를 들면 뒤에 보여드릴 거지만 항공주나 이런 거는 저는 장투 안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이제 뭐 10년 20년 들고 갈 주식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적절히 또 싸게 사서 오르면 목표 수익률 도달하면 팔고 뭐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는 편입니다. 여러분도 이건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신호가 두 개가 나왔어요. 리오프닝이 이번에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신호가 두 개가 나왔는데, 일단 1번 코로나 가장 피해를 많이 본 업종인 크루즈에서도 1등인 대장주 카니발이 이제 이번 주 실적 발표를 하면서 중요한 힌트를 줬습니다. 처음으로 2020년, 그러니까 내년 이제 여름에 여행 가야 되잖아요. 많은 분들이 크루즈 여행 예약을 하는데 이 수요가 이미 2019년 코로나가 오기 전이죠. 그때를 넘어섰다. 예, 이게 상당히 중요한 신호입니다. 여태까지는 이 카니발 말고 미국의 크루즈 여행 3사가 있는데요. 경쟁사들이 7월, 8월에 다 실적 발표할 때마다 아직은 멀었다. 코로나가 너무 심해서 아직은 실적이 좋기 어렵다. 이래서 주가가 빌빌댔었는데 처음으로 이제 이번 주 실적 발표 때부터 본격적으로 회복을 하고 있다. 예약 수요가 정말 막강하다라는 긍정적인 신호를 내놨습니다. 이게 하나의 신호가 될 수 있고요. 가장 피해 많이 봤던 업종조차도 2019년을 넘어섰다는 얘기니까요. 근데 아직 주가는 2019년은커녕 2021년 고점도 못 넘어섰죠. 가장 피해를 많이 본 크루즈의 전망 변화가 리오프닝 주들의 좋은 신호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했는데, 보시면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의 카니발, 크루즈 1위 카니발 주가 차트인데요. 제가 카니발을 추천하는 게 아니라 이 주식을 보면
리오프닝, 경제 재개를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어요. 이 기업의 주가만 봐도. 보시면 올해 초에 2월 달부터 코로나 감소, 경기 재개 된다고 하니까 막 올랐다가 이런 주식은 급하게 올랐다가 막 급하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경기 민감주잖아요. 그러니까 조심해야겠죠. 그랬다가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올해 6월부터 갑자기 무슨 델타 변이 이런 얘기 나오면서 전 세계 확진자 또 증가하니까 제일 민감하게 움직이는 주식이니까 급락한 거 보이시죠? 야, 진짜 무섭게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들고 있던 분들은 날벼락 맞은 거죠. 그러다가 7, 8월 계속 코로나 때문에 하고 있다가 이제 코로나가 정점 찍고 내려온다는 숫자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본격 반등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신호가 나쁘지 않다,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번 실적을 보면은 내년에 이제 벌써 여름에 예약할 게 꽉 찬 거죠. 19년 넘어섰고 제일 중요한 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금리 인상이 어쨌든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현금 흐름이 좋지 않은 기업은 투자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적자더라도 성장세가 확실하거나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은 주식은 조금만 부진하면 바로바로 사람들이 던져버려요. 주식을 팔아버립니다. 맞죠? 그래가지고 3분기, 다음 분기에 현금 흐름이 흑자 전환될 것 같다 이러니까 주가가 크게 오르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실적 발표할 때마다 어떤 기업 볼 때 지금 현금 흐름이 좋은가 안 좋은 것만 째려봅니다. 그래서 우량주로 몰리는데 이제 카니발도 맨날 적자였다가 드디어 이제 예약 받아가지고 현금으로 흑자 돌렸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와, 이제 드디어 현금이 좀 괜찮아지는구나 라고 하면서 몰려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가지고 있는 배 브랜드 9개 중에 8개 이미 나가고 있고 연말까지 총 운항 가동률의 65%까지 돌린다고 합니다. 요건 뭐 참고로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신호 두 번째, 소목님 근데 뭐 카니발 기업 하나 가지고 뭘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도 신호 1은 참고만 하시는 거고 저는 두 번째 이 신호를 되게 강력하게 봅니다. 뭐냐면 시장 금리. 시장 금리를 저는 본다고 말씀드렸죠. 저는 뉴스 100개 볼 시간 있으면 시장 금리 하나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정확히는 미국 10년 금리입니다. 저는 이게 올라가냐 내려가냐로 항상 제 포트폴리오를 점검하는데요. 지금 이것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제일 눈치 빠른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시장이 여긴데 이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경기를 되게 좋게 본다는 얘기고 내려간다는 얘기는 경기를 별로 안 좋게 본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근데 이게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는 이제 그래도 4, 4분기 남은 연말에는 최소한 리오프닝이 좀 되겠구나 보고 있는 걸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이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4, 4분기 대비해서 더 늦기 전에 경기 회복이나 리오프닝주를 조금 담아볼까? 뭐 장기 투자로는 좀 그렇지만 중단기로 담아볼까? 이 고민을 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제가 왜 자꾸 금리 얘기하냐면요. 요 그림 보세요. 요렇게 올랐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그림하고 요 앞에 카니발 주가하고 거의 똑같지 않나요, 여러분들? 이렇게? 그렇지 않나요? 올해 초에 금리가 오를 때 경기 회복할 때 카니발도 오르고 델타 변이로 내려갈 때 금리도 내려가고 다시 경기 회복한다니까 금리도 오르고 카니발 주가도 오르고 거의 똑같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경기 민감주들은 이 금리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성장주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저는 뉴스보다 금리를 이렇게 본다. 상당히 유사하게 움직입니다. 특히 금융주, 에너지, 원자재 이런 경기 민감주들은 당연히 금리에 밀접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경기 회복과 경기 회복 지연 이런 거가 아주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 영상 올렸던 거 기억나세요? 지난 라이브에서도 했었는데요. 올 2월 달에 조정이 왔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올 2월 달에도 지금하고 비슷한 현상이 있었다. 뭐냐면 올 2월 달에 여기 보세요. 검은색이 금리입니다. 금리가 올라갈 때 여기 빨간색이 빅테크 주식들의 흐름입니다. 쉽게 말해서 금리가 올라가니까 빅테크가 내려가는 거 보이시죠? 자, 정확히 말하면 빅테크 주식이 빠진다는 소리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빅테크가 잘했냐 못했냐인데요. 이 빨간색 그래프가 올라가면 다른 주식들보다 빅테크, 팡 주식들이 잘 나간다는 거고 이 빨간색이 내려가면 상대적으로 빅테크보다 다른 주식들이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려운 말로 상대 강도라고 하는데요. 상대 강도. 금리가 올라갈 때는 빅테크가 상대적으로 부진하다. 금리가 내려갈 때는 빅테크가 상대적으로 잘 나간다. 그러니까 이제 블룸버그의 한 애널리스트가 자료를 내놓은 게 데자뷰 아니냐 한번 째려보자. 그래서 이렇게 금리가 또 올라가면 빅테크가 주춤할 수 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주춤하다는 말이 폭락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금리가 이렇게 올라갈 때는 성장주가 상대적으로 부진할 수 있다. 이 정도 이렇게 체크해두면 좋겠죠? 그래서 제가 금리를 항상 체크합니다. 미국 10년 금리. 이거 봐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올 초에 성장주들이 부진했죠?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올해 이렇게 2월부터 3월까지 금리가 급등할 때 빅테크, 팡 주식들 보시면 까마득하실지 모르겠는데 올 2월부터 3월까지는 심지어 빅테크 대부분이 마이너스였습니다. 이때 빅테크가 횡보할 때라서 인기가 없었어요. 불과 연초에만 해도 이때가 기회였는데 그쵸? 지나고 나니까 애플이 마이너스 10%, 막 이때 애플 안 산다 그러고 아마존은 지금도 사실 횡보하긴 해요. 그리고 마소, 알파벳이 세상에 이때 알파벳 샀어도 지금 한 5, 60% 수익 났겠네요. 이렇게 횡보할 때.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갈 때는 빅테크가 주춤하다. 물론 페북은 혼자 잘 나가긴 했지만 네.
맞아요. 채팅창에 그래서 분산해 놓으면 좋겠네 하시는데, 소목님 저는 오로지 빅테크 몰빵입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 떨어지는 구간에 다른 주식들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적절히 다른 유형의 주식들로 분산해 놓으면 되게 지루하지 않아요. 소외되는 구간을 줄일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한 주식에 몰빵하는 스타일은 안 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지금 기업 실적에서도 힌트가 나왔고 금리도 좀 올라가니까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리오프닝 주식들이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이미 사실 반등하고 있죠. 그래서 10개 정도 골라왔는데 ETF 포함해서 여러분들은 혹시 어떤 주식이 리오프닝 대장 같은지 잘 골라놓으면 좋잖아요. 또 혹시 모르잖아요. 그죠? 비자도 얘기 나오고 보잉도 나오고 그래도 조금 여기 제가 골라온 거랑 비슷하게 들어있는 건가요? 그래서 저는 일단 제일 속된 말로 안전빵이라 그러잖아요. 그거는 비자 같아요. 그냥 안전하게. 진짜 실적이 너무 좋아요. 제가 과거 실적과 예상치를 봐도 쉽게 망하기 힘든 모델, 이렇게 보는데, 일단 매매 조건은 뭐냐면 리오프닝에 좀 수혜를 받자, 이왕 사는 거 째려볼 거, 그리고 금리 상승을 최소한 견디는가. 혹시 소목님 금리가 안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상승하든 안 상승하든 상관없는데, 그래도 금리가 혹시 상승할 때 혹시나 못 견디면 안 되니까, 그러면 현금 흐름이 좋은 기업이라든지 실적이 뒷받침되는 기업이겠죠. 당연한 얘기지만. 그리고 장투할 건가 말 건가 이렇게 판단해봐야겠죠. 1, 2, 3번 조건을 이렇게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1, 2, 3번 여러분들도 이렇게 사기 전에 조건을 한번 걸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만의 조건. 여기 있는 제 말이 정답일 리가 없습니다. 개인의 판단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소목님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라고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보시면 비자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고점 대비 좀 빠져 있고, 이거 제가 지난번 영상 올릴 때만 해도 12% 빠져 있었는데 금세 좀 올랐네요 또. 그죠? 그리고 리오프닝 수혜를 받는가, 저는 동그라미. 금리 인상을 견디는가, 동그라미. 비자는 현금 흐름이 너무 좋고요. 금리 상승기에도 수혜를 보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전혀 끄떡 없죠. 그리고 장투 가능한가? 네, 저는 장투 가능하다고 해놨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러면 저는 이제 매매 조건에 합격. 이러면 이제 매매 시점 고려해서 째려보는 거죠. 담을 수도 있고. 그리고 JP모건. 여긴 JP모건만 넣어놨지만 금융주 다 해당됩니다. 뭐 블랙락이든 뱅크 오브 아메리카든 여러분 말씀하시는데 다 해당됩니다. 얼마 빠져있지도 않네요. 그죠? 이런 걸 지금 사라는 얘기 아니라 많이 빠지면 또 줍줍할 수 있는데 아직은 빠져있진 않네요. 그래서 리오프닝 수혜 당연히 받죠. 금리 상승 수혜주죠. 장투. 저는 금융주는 장투 잘 안 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저는 중단기 투자. 뭐 이런 식으로 해놨습니다. 에너지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해놨는데, 오늘 할 얘기는 이렇게 다 이런 비자, JP모건, 엑스모빌은 최근에 제가 영상에 다뤘으니까 여기 밑에 몇 가지 다뤄보겠습니다. 여기서 예를 들자면 저는 이제 리오프닝주로 아메리칸 에어를 좀 샀어요 이번에. 근데 이제 이건 전 장투 안 할 겁니다. 리오프닝 수혜고 금리 상승을 그래도 견딜만 합니다. 근데 장투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표시해놨어요. 제 나름대로 점수를 매겨놨습니다. 대표적으로 여행주, 항공기 만드는 보잉,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에어비앤비. 저는 에어비앤비 들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뒤에서 소개해드릴 우버, 카니발, 크루즈 이렇게. 그리고 소목님 머리 아파요 하신 분들은 항공 ETF가 있고 여행 ETF가 있는데, 솔직히 ETF는 별로 추천하지 않는다. 왜냐면 시가총액이 너무 작고 거래량이 너무 작아서 웬만하면 그냥 개별 주식 좋은 거 골라서 매매하시는 걸 추천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 중에서 장투까지 가능한 주식은 에어비앤비. 왜냐면 얘는 리오프닝 수혜도 받지만 유망하게 꾸준히 성장할 수 있으니까. 다만 얘는 고변동입니다. 제가 유망 성장이라고 적어놓은 거는 변동성이 위아래로 기본 15%, 20%씩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어요. 하루 만에 별일 없이도. 지금도 많이 이렇게 회복하고 있는데 제가 영상 올릴 때 또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변동이 엄청 심한 건 각오하고 투자해야 되는 주식입니다. 유망 성장주는. 그러니까 무조건 남이 좋다고 해서 턱턱 들어갈 주식이 아니라 성장성이 높은 만큼 변동성도 엄청 큰 주식입니다. 그리고 비자는 고점 대비 한 10%, 12%까지 빠졌다가 회복을 스물스물 좀 하고 있어요. 아직 많이 하진 않았고요. 안정성장. 얘는 실적이 연 10에서 20%씩 계속 성장합니다. 코로나 때 물론 좀 빠진 건 있지만 향후 전망도 나쁠 게 없죠. 우리가 카드 긁으면 거기서 수수료 가져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화폐 가치가 떨어졌어요. 뭐 정말 극단적인 예로 짜장면 가격이 5,000원인데 짜장면 가격이 10,000원 되는 시대가 오면 비자가 가져가는 돈도 2배로 늘어나는 거죠. 매출 수수료로 가져가니까. 그리고 해외여행 가셔가지고 카드 긁을 때마다 수수료 떼가는 구조니까 인플레이션 수혜줍니다. 그죠? 박살나면 박살날수록 돈 앉아서 버는, 실적이 그냥 따라서 올라가는 그런 기업이고요. 그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화폐 가치가 박살나는 게 두려워서 넣었던 주식이에요. 예전에 비자. 에어비앤비는 변동성이 크다. 좋은 주식인 건 맞지만. 여러분 근데 제가 잠깐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건데, 어떤 분이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홍님 에어비앤비도 있는데 숙박주 중에 메리어트 호텔 뭐 이런 것도 있고 호텔주들도 있는데 왜 굳이 에어비앤비만 자꾸 얘기하냐, 이런 것도 있지 않냐. 제가 에어비앤비 좋아하는 이유가 지난번에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에어비앤비가 호텔 하나도 안 들고 있는 거 알죠? 숙소를 안 들고 있어요. 숙소를 자기가 안 들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깡패 같은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제가 유튜브가 무섭다고 느낀 게 뭐냐면,
알아서 유튜버들이 죽기 살기로 영상 찍어내잖아요. 만들어서 조금이라도 양질의 영상을 만들어야 사람들이 와서 구독도 하고 봐주니까 안 좋은 영상은 금세 사람들이 싫어하고 안 보고 점점 밀려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노력을 안 하면 알아서 죽거든요. 에어비앤비도요. 사람들이 알아서 제일 좋은 전망 뷰 가진 집 구해가지고 임대 놓고 인테리어 싹 해가지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전망 사진도 포토샵 예쁘게 해가지고 꾸며가지고 그렇게 해놔서 서로 경쟁하면서 조금이라도 숙박 예약 잘 받으려고 알아서 이 이용자들이 에어비앤비는 가만히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플랫폼만 운영하는 거죠. 맞아요. 제주는 여기 있는 사람 부리고 돈은 다 에어비앤비가 가져가는 그런 구조인 거죠. 호텔주들은 제주도 이런데 호텔 예약하려고 보면은 이상하게 예약이 텅텅 비어있는 데가 있는데 보면 되게 오래된 호텔들은 사람들이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럼 이제 이런 호텔들은 다 리모델링하거나 인테리어 해야 되잖아요. 숙소 가진 회사들은 이것도 비용이에요. 호텔 낡으면 또 인테리어, 리모델링 부수고 새로 짓던지. 근데 에어비앤비는 그런 게 하나도 필요가 없어요. 알아서 사람들이 낡은 숙소는 뒤로 밀려나갈 거고 새로운 숙소 깨끗한 거 인테리어해서 올린 사람들이 위로 올라가면서 유튜브 영상하고 똑같은 개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저는 에어비앤비 분들이 참 공감된다는 분도 있고 안 된다는 분도 있더라고요. 솔직히. 그러니까 뭐 이게 호불호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보잉 얘기도 잠깐 해볼 건데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요즘 보잉 얘기 많이 안 하지 않나요? 진짜 저한테는 이제 좋은 주식인데 전 세계 항공기 절반을 만들기 때문에 경쟁도 치열하지 않고 한데 좋은 주식인 건 맞는데 답답한 상황이죠. 지금 좀 이번 주에 기사를 낸 게 보잉이 뭐라 그러냐면은 리포트를 냈어요. 중국 항공사 2040년까지 새 항공기 엄청 많이 필요하다. 이 8,700대면 지난해보다도 더 전망치가 늘었다. 너네 중국 항공사 우리 보잉 거 빨리 주문해. 제발 빨리 좀 주문 좀 해줘. 사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잉 CEO가 좀 안 보이시겠지만 눈가가 촉촉합니다. 여기 이렇게 눈물이 나고 있어요. 왜냐면 뭐 이렇게 전망치 높으면 뭐예요. 지금 중국이 미중 갈등 이슈 이런 것들을 핑계 삼아서 보잉의 주력 모델 운항 재개를 아직도 허용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이 최대 시장인데 여기 풀어주질 않으니까 주가가 오르질 못하고 있습니다. 노잼 오브 노잼주가 돼버렸습니다. 지금 비행기 많이 필요하면 뭐하니 팔리지가 않는데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그죠? 보잉은 전체 생산량의 25% 4분의 1. 그러니까 보잉 비행기 만들어서 4분의 1은 중국에 팔았으니까 얼마나 큰 시장이에요. 근데 이제 그쵸, 트럼프 이후에 미중 갈등 본격화되면서 볼모가 됐죠. 완전 희생양이 됐죠. 두드려 맞았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었고 그나마 중국에서 최근에 비행기 안 사고 100일 순 없으니까 주문이 다시 회복돼서 2년 만에 빠르게 흑자 전환하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도 뭐 737 이런 거 주력 모델을 풀어주지 않았다. 그래서 오죽하면 CEO가 제발 미중 관계가 하루빨리 개선됐으면 좋겠다. 살려줘 이 말이죠. 네. 그러니까 아마 보신 분들도 보잉이 전망이 나쁘다고는 못하실 텐데 단기적으로 지금 들어가기는 애매하다 이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대놓고 이제 737 맥스 좀 풀어줘. CEO가 지금 이제 나 이러다 아무 일도 못하고 내려가게 생겼어. 그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흑자 전환하고 보잉은 잘하고 있는데 그리고 우주 비행 사업에도 진출하고 있는데 본업이 지금 민간항공기도 크니까 민간항공기 매출 비중도 크기 때문에 지금 뭐 우주 비행은 미래 사업이고 당장 돈 되는 부분이 지금 막혀 있으니까 좀 답답한 상황입니다. 맞죠? 그래서 주가가 올해 초 수준으로 돌아와 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올해 초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내려갔다가 지금 다시 이제 여기서 횡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여행 수요 옛날 같았으면 항공사랑 같이 반짝 올랐을 텐데 지금 빌빌대고 있습니다. 못 따라 올라오고 있어요. 좀 아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버도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 우버가 리오프닝 수혜주인 거 아시죠? 12년 만에 자 이번 주 실적 발표했는데 첫 흑자 전망했습니다. 야 대단합니다. 제가 우버를 몇 번이나 들어갔다 나왔다 했는데요. 사실은 맨날 흑자 될 것 같다 그랬는데 실망에 떨어지고 흑자 될 것 같다 그랬는데 실망에 떨어지고 아주 그래서 그 유망 성장주는 투자하기가 참 힘들어요. 간봐요 막 이렇게 진짜 길게 봐야 돼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진짜 믿음이 있거나 공부를 확실하게 안 하면 유망성장주는 진짜 그래서 돈 벌기가 힘든 거예요. 그 웬만한 사람들이 초보 투자자들이. 근데 이제 어쨌든 흑자 전환 이제 될 것 같다라고 보는데 실제로 이번에는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여러분들 우버가 뭘로 돈 버는 기업인지 요 두 개잖아요. 요거 두 개. 요거 두 개만 아시면 되는데 우버이츠 배달, 우버 차량 공유 요거거든요. 우버 모델 너무 간단해요. 요걸로 돈 버는 회사거든요. 이렇게 배달이 절반, 승차 공유가 41%. 원래 승차 공유가 70%, 80% 하던 회사입니다. 아시죠? 차량 공유 모델로 대박났던 회사인데 핫하게 떠올랐던 회사잖아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박살나가지고 완전히 매출이 쪼그라들었다가 이제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존 배달도 잘 나가서 어떻게 보면 리오프닝 수혜주이기도 하면서 코로나 수혜주이기도 한 두 개의 모델을 잘 가지고 있는데 얘가 이제 여기 보시면 이번 실적 발표하면서 승차 공유도 생각보다 괜찮게 회복하고 있고 배달도 고성장 지속하고 있다고 하니까 주가가 크게 오르더라고요. 거기다가 제가 지난주 라이브 때 한번 잠깐 했는데 이게 우버가 흑자 전환이 2023년이나 될 거라고 예상했는데
이번 실적 발표에 따르면 그게 내년 정도면 완전히 흑자 전환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뭐야 흑자 전환 빨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막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2019년에 우버가 상장을 했는데 소목님 우버 많이 오른 거 아니에요 하실 수 있는데 이제 공모가 수준입니다. 참고로 우버 공모가가 42불이었는데요. 지금 45불입니다. 이제 공모가 수준이네요. 그죠? 자, 근데 여러분들 이 상황을 좋게 보시나요? 나쁘게 보시나요? 보시면 자, 우버가 원래 처음 했을 때만 해도요.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중점을 뒀던 회사입니다. 기억나세요? 우버가 자율주행에도 엄청나게 투자 많이 했었어요. 자율주행 기술력 순위 막 이런 거 투자 순위에도 순위권 안에 들어있던 회사였고 에어택시, 드론 이런 것도 한다고 난리가 났던 회사였는데 하도 투자자들이 뭐라고 하니까 이제는 이런 거 포기하고 철저히 수익 내는 회사로 돌아섰습니다. 전략을 바꿔버렸어요. 보시면 자 2020년 5월에 코로나 터지고 나서 안 되겠다. 이거 이제 이러다가 우리 회사 망하겠다 싶으니까 직원 거의 20% 날려버리고요. 해고해버리고 돈 안 되는 거 다 날려버립니다. 에어택시 이런 거 유망한 사업부 어떻게 보면 이런 거 10년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2030년 막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매각하고 자율주행 매각하고 다 날려버리고 당장 돈 될 만한 거 그렇죠. 배달, 차량 공유 이것만 남기고 다 팔아버린 겁니다. 맞죠? 예. 그래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 돈 벌어와 돈 이렇게 하는 거죠. 미래에 오히려 유망한 것들을 팔아버렸으니까 이렇게 되면은 단기적으로는 이 회사가 좋을지 몰라도 장기에 어떤 마치 구글 같은 매력도는 좀 떨어질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좀 기대감으로 이제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버가 이제 고점에서 마이너스 27% 아직도 많이 빠져 있네요. 근데 이제 리오프닝 수혜 받는가 맞고 아직도 그래도 적자 기업이기 때문에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면 좀 휘청일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죠. 유망 성장주는 항상 그 점을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장투 가능한가는 저는 좀 세모 아직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확실하게 독과점인가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가 봐야 되는데 아직은 좀 애매하게 있는 상황 같아요. 어떨지 모르겠어요. 우버, 도어대시, 리프트 이런 애들 막 각 분야 싸우고 있어서 째려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이 부분은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보여드렸지만 저는 안전하게 안정성장주에서는 비자 그리고 유망성장주로는 에어비앤비 2개 골랐습니다. 투자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어떤 걸 리오프닝으로 담으실지 궁금하네요. 잠깐! 설마 아직도 미국 주식 수수료 다 내고 하시는 건 아니죠? 이베스트 투자증권 온라인 계좌 보유하시고 이벤트 신청하시면 매매 수수료를 0.07%로 우대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실시간 시세도 무료로 제공됩니다. 그리고 저의 신간 증정 이벤트도 있는데요. 계좌 개설하실 때 이벤트 코드에 소몽 입력해 주시고 딱 100만원 이상만 해외 주식 거래해 주시면 모든 분들께 이 책을 증정해 드립니다. 한 가지 팁인데요. 50만원어치 주식을 샀다가 50만원어치를 팔면 100만원 거래 금액이 바로 채워지겠죠? 이미 타사에서 해외 주식 거래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죠? 그 해외 주식을 이베스트로 옮기시면 최대 100만원을 드린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500만원 이상 해외 주식 거래하시면 위 종목 중 한 주를 전원에게 지급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와, 아마존, 구글이 한 주당 가격이 원화로 약 200만원이 넘는데 당첨되면 꽤 쏠쏠하겠는데요. 마침 미국 주식을 해보려고 하거나 추가로 계좌 개설하실 거라면 이런 혜택 누리시면서 투자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